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고전 중에 손자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손무가 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적용하고 있는 일종의 경영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을 4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입니다. 승리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결정된다고 본 것이죠. 둘째는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백전백승의 비결인 거죠. 셋째는 속임수입니다. 전쟁은 속임수의 기술이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군에게 통하는 말이지 적에게는 속여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회를 잘 잡는 것입니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핵심은 첫째, 철저한 준비와 계획, 둘째, 지피지기, 셋째, 속임수, 넷째,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손자병법 1장에 시계편이 있습니다. 즉 전쟁의 중요성과 전쟁 전에 갖춰야 할 5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길도자죠. 즉 백성과 위아래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도입니다. 둘째는 하늘천으로 시기와 계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땅지로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수장자입니다. 즉 장수의 지혜와 용맹함을 말합니다. 마지막 5째는 법법자, 법으로 엄격한 군율과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결국 승패는 이러한 5가지 제반 요소를 얼마나 철저히 헤아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계편을 정리하면, 전쟁 전에 갖춰야 할 5가지 요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장, 5째 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작전편에서는 전쟁의 비용과 신속함,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면 국가에 큰 부담을 주므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된 싸움은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최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술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싸움은 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전술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최종적인 싸움의 목적은 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얻고 또 준비된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승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에 달려 있으며 유연한 태도로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화하는 시장에서 앞서가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 또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러자 열매실자 허실. 승리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물이 지형에 따라 흐르듯 전략도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유연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도 면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변화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을 비유로 들은 것처럼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지만 상황에 맞추어서 지형에 맞추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난 리더는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유연한 태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재조소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규율과 유연한 태도를 조화롭게 경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계획과 준비입니다. 승리는 전투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둘째는 지피지기입니다. 적과 나를 정확히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속전속결입니다. 전쟁은 길어지면 불리합니다. 넷째는 허실입니다. 전장의 형태는 변화무쌍하니 이에 유동적으로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타이밍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는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덟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자질이 조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아홉째는 팀워크입니다. 조직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열째는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자병법 전체를 10가지로 핵심만 요약하면, 계획과 준비, 지피지기, 속전속결, 허실, 타이밍, 유연성, 정보, 리더십, 팀워크,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을 손자병법의 원리에 따라서 경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